근로자의 징계 사유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기업들 중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을 통해 징계 절차를 규정하면서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와 같이 징계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자의 징계권을 소멸시키는 징계시효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진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징계는 그 정당성 여부를 막론하고 무효가 됩니다. 징계시효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능한 기간을 정해둔 것이기에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기산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징계시효의 기산일을 징계 사유를 알게 된 날로 명시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징계 사실을 단순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의 이른 때라고 해석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자가 징계의결 요구 등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사용자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 대상자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징계 절차 착수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징계 과정에서 사용자가 인사규정상의 징계시효 규정을 위반한 것을 문제 삼아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가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소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혹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징계 사유를 알게 된 날은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 사유가 상당 부분 증명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2차 조사위원회 결과 보고를 받은 2022년 12월 29 시점에는 최소한 징계 사유의 상당 부분이 증명되어 징계 절차를 개시해도 좋을 정도의 수준으로 징계 사유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100번 양보하여 그때가 아니더라도 2차 조사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은 연구소장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위원회 외부위원이었던 공인노무사를 만나 사안에 대해 논의한 뒤 근로자에게 사안의 심각성과 조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총무인사팀장에게 징계 방법 등에 대해 묻고 이후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는 직위해제를 명했던 일련의 과정 등에 미루어 적어도 직위해제를 명한 2023년 1월 17일 시점에는 징계 사유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3개월이 도과된 2023년 5월 24일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져 부당하다. 초심의 판정단은 인사규정상의 징계시효 규정에 대하여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혹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시효의 도과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는데요. 재심의 판정단은 사용자가 2차 조사위원회 결과 보고를 받은 시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명한 시점에는 징계 사유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나 징계의결 요구는 해당 시점으로부터도 3개월이 도과된 날에 이루어졌기에 해당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로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부당해고 부당징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징계시효에 대하여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및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노무법인 로엔과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 꼭 해보세요. 노무법인 로엔이 직접 개발한 무료 해고 확률 계산기로 나의 부당해고 사건의 승소 확률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해고 확률 계산기 사이트 파시브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